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다. 아주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선생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지난주에는 돈이 좋아하는 사람, 그다음에 돈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그럼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뭐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돈이 싫어하는 사람 또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이 나를 따르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좋아하게 될지, 또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주 직관적이네요. 어떻게 하면은 돈이 나를 좋아할까? 그럼 우리 그 지난번에 말한 거에 따르면 내가 돈을 싫어한다는 그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쵸.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돈에 대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뭐 방법 같은 것들도 나오겠죠. 아, 정말 기대됩니다. 선생님, 첫 번째로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해볼까요? 네. 혹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예, 있으세요? 예. 그 우리나라 그 사자성어 유유상종. 그쵸. 그거죠. 그쵸. 그리고 또 머피 법칙, 조셉 머피라는 분이 잠재의식의 힘이라든가 또는 뭐 부자가 되는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서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이 읽는 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오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쵸?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딱 그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쵸?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아주 1%의 사람들만 그게 가능하고, 또 자기계발서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과거는 다 싹 잊어버려라. 그리고 네가 지금 현재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라. 그러면 너는 그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생각을 하고 싶고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은요, 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닥칠 어떤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면 자꾸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정신 차려. 나쁜 일이 생길지 몰라. 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조언을 하죠. 그런 생각하지 마. 응? 그러면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요, 이때까지 할 수 있었던 적이 없어. 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다니까요. 계속 어떤 장애가 생겨서 장애의 상황이 벌어졌었고, 누군가 나를 방해하는 방해자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늘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일부러 원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계속 늘 너무 힘든 상황만 닥쳐왔어. 늘 안 되는 상황만 닥쳐왔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리고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죠.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면 나는 긍정적인 걸로 바꾸고 싶을 거예요? 어떤 분은 바꾸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여기서 질문 하나만요. 그러면 사실은 딴 사람들이 볼 때는 긍정적인 일이나 긍정적인 상황일 수 있는데 그 당사자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그것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덕 위에서 밑에 내려다 보는 모습과 바로 앞에서 보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그쵸?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위에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괜찮아. 그런데 거기 높은 데 있는 사람은요, 악취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악취가 나거든. 그러면 보이는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나는 견디기 힘든 거라고요. 악취가 나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정말 주관적인 상황이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아, 저 사람이 너무 힘든 상황인가 보구나. 이렇게 그냥 예측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긍정적인 생각을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객관적인 나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객관적인 나.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아, 너 참 힘들었나 보구나. 나 참 힘들었었어. 너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 나라는 단어를 써도 되고, 아, 내가 정말 그 힘든 삶을 잘 견뎌냈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그전에 겪은 것처럼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너무 무섭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상황도 부정적으로 읽고 대상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다거나 나를 사랑한다는 거가 그러하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나를 사랑하나? 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 만약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용서도 못하겠어. 그러면 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이해도 못해. 그러면 나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나라는 존재를 하나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분석할 수 있게 어떤 조력자를 구해야 해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시도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나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것들이 결핍되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랑이 결핍됐나? 아니면 욕구가 결핍됐나? 그러면 욕구가 결핍됐으면 어떤 욕구가 결핍이 됐을까? 내가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결핍이 됐나? 먹고 싶었는데 내가 먹지 못해서 그 먹는 욕구가 결핍됐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다른 말로는 치유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분석 과정이 결국 나를 이해를 하고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되겠네요. 그쵸.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내가 나를 좋아해야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싶고 또 돈이 좋아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실은 돈을 안 벌고 싶은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것은 내가 돈을 싫어하는 거다. 돈을 싫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연결되는. 왜냐면 내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날 세뱃돈을 받았어. 근데 우리 엄마 가져가 버렸어. 그러면 나한테는 운이 없는 거야. 이렇게 좋은 운도 곧바로 뺏겨버려. 그러면 나한테는 귀인도 없지. 그 귀인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난 내 장난감을 누가 사줬어. 근데 동생이 갖고 놀고 싶다고 그래? 근데 난 걔한테 주고 싶지 않아. 근데 엄마가 등짝을 한다 때리고서는 걔한테 줘버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아양을 떨고 애교를 떨어서 아빠한테 장난감을 받았는데 그럼 그 장난감을 내게 권리가 없나? 내게 소유가 없나? 이런 많은 경험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소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소유란 게 돈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게 되는 거죠. 그럼 어린 시절에 그 자기 것을 갖는다. 그 어린 시절에 내 장난감이고 내 것이다라는 그 소유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선생님 우리 보면은 엄마들 어린아이를 키우신 엄마들이 친구하고 동생이 오면 큰아이에게 양보하라고 계속 양보하는 거를 양보의 미덕을 가르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잘못된 걸 배워서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경우죠. 그분도 양보하라는 것을 배워서 양보하라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양보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 대상물, 그거에 대한 소유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럼 아이에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쵸? 빌려줄래? 빌려줄 수 있니? 빌려주고 싶니? 그래서 싫다고 하면은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그 아이의 선택을 부모는 존중을 해야 되는. 그쵸?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안 빌려줬어요. 예. 근데 동생이 어느 날 내가 갖고 놀고 싶은 걸 갖고 있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는 내가 갖고 놀고 싶다고 했을 때 거절을 하면 나 또한 거절을 당하는구나를 배우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엄마가 날 미워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강제로 양보를 요구하면 그 아이는 엄마가 나를 미워해, 엄마는 동생만 좋아해.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죠. 나는 나쁜 앤가? 양보도 못하는 나쁜 앤가?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한 생각도 또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어렵네요. 어렵죠. 어려워서 뭘 해야 되냐면 배워야 해요. 잘못된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걸 아는 사람한테 배워요. 친구, 아이의 친구 엄마 또는 우리 엄마. 그쵸? 그럼 우리가 전통적인, 그러니까 그게 전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잘못된 거 많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양보라는 게 꼭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농경시대 때는 그 양보라는 걸 안 하면 곧바로 문제가 생겨. 품앗이를 해야 되니까. 세월이 지금 농경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필요가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 맨 처음에 부정적인 것을 내가 끌어당긴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왜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래서 나를 칭찬해 줘야 되고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나는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나를 칭찬해 줘야 되고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 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내가 사랑하겠다, 나 자신을 사랑했다고 생각을 하면 사랑해봐. 아니야. 그러면 용서를 해봐.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되면 이해라도 한번 해보자. 이해도 안 돼. 그럼 분석 한번 해보자. 분석도 안 돼. 그러면 누군가 도우미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죠. 다만 그 도우미가 정당하게 훈련받고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잔소리를 듣고 싶어서 치료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고 싶어서 상담가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 상담가를 만나는 건 더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하소연은 옆집 아줌마한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죠. 내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이해,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됐어.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는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되지. 그쵸? 그러면 이제 돈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예요. 소유는 맨 처음에 소유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소유를 획득하는 데는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를 해야만 그 다음에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돈을 벌려고 해요. 돈을 벌려고 하는데 어떤 기술도 익히지 않았어. 내가 이제 식당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식당을 하려고 하면은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식당이라는 공간을 얻을 수 있는 돈을 마련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음식의 기술에 대한 훈련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해요. 만약에 내가 기술이 안 된다, 주방장을 얻는다고 하면 경영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것은 내가 돼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종업원을 쓴다면 종업원을 관리할 능력이 돼 있어야 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는 사람을 부릴 줄 몰라. 그러면 애가 9시에 나와야 되는데 9시 반에 나왔어.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툭 하면 결근을 해. 그래도 어쩌지 못하지. 내가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없다면. 그거 진짜 큰일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인테리어에 대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허접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음식도 맛이 없어. 그러면은 시작을 말았어야만 해요. 그건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게 대상 분석 관리예요. 말이 좀 어렵지만 대상 분석 관리인데, 대상 분석 관리가요, 예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대가족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한 마을의 집성촌에 많이 살았어요. 그러면 뭐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친척 할아버지고 친척 아저씨고 친척 아줌마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관찰하면서 그걸 배워. 아, 저런 사람은 저렇구나. 저 아줌마하고 저 아저씨하고 부부싸움을 해. 아, 저런 사람을 저렇게 다루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워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다루는 것도 아, 낫이라는 물건은 저렇게 다루면 되는 거네. 아, 그리고 여름의 물과 겨울의 물은 온도가 다르네. 그러면은 식물에 물을 주었을 때 다른 성장 발육이 결과가 오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이 환경에 대한 거를 자연스럽게 습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핵가족으로 해서 내가 볼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 친구 정도야. 그쵸? 그러면 너무나 결핍이 돼버리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인지적인 교육만 하는 거예요. 대상 분석 관리는 비인지 교육이거든요. 부부싸움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깐죽거리면은 한 대 맞는구나. 아, 그래서 참아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참을성도 배우고 인내심도 배우게 돼요. 근데 없는 거야. 자, 부모가 싸우는 거에서 왜 못 배울까요? 부모가 싸우는 데서는 절대로 못 배워요. 부모님이 다 왜냐하면 공포거든. 아이에게 그쵸? 관찰할 대상이 아니고요. 아이에게 부모가 싸우는 것은요, 내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 분석 관리를 배울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공포에 빠지잖아요.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아이들끼리의 그 작은 그 사소한 다툼이 오히려 아이들의 그 대상 분석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부모가 개입을 잘못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그 얘기 정말 많이 해요. 내버려 두라고. 그리고요, 부모가 개입해서 더 악화시켜요. 정말 악화시켜요. 아, 그래? 아, 나는 미워하고 쟤는 이뻐해? 그래, 네가 이뻐하는 쟤를 나는 귀엽고 괴롭힐 것이다.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쁘게 되지. 정말 그렇잖아요. 형제 사이의 그 다툼에는 부모님은 웬만해서는 빠져야 되겠네요. 그게 나아요. 왜냐하면은 알아서 정리가 되고, 이제 만약에 서열이 안 잡혀서 형이 동생한테 매를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날 결심을 하죠.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되나? 나는 더 이상 쟤한테 맞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대 아이들은 되게 그 대상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네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어렸을 때 배운 그런 대상 관계에 대한 대상 분석 관리, 아, 저렇게 행동을 시작하면 곧 터지겠구나, 이거를 보고서 배워서 자기가 좀 깐죽거리잖아요. 그 이제 윗사람 얼굴 표정이 이제 달라지면 아, 이제 여기서 스톱,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이제 뭐 그야말로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생기죠. 왜냐하면은 깐죽거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쵸? 나를 모욕하는 건데, 그럼 결국 그 사람한테 결과는 내 고통으로 이제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다양한, 옛날에는 대가족으로 사니까 그런 것들을 볼 기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없죠. 지금은 그냥 부모가
그러면은 그때 어렸을 때 대상관계, 대상분석 관리를 가지고 나중에 결혼해서 서로 부부간에 그것도 다 거기에 해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손님을 이제 진상 손님이 왔을 때 저 사람이 과연 딴 데서 딱이 맞고서 여기 와서 분풀이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커피를 공짜로 먹고 심보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에 대한 내가 일금이 있어야지 그 손님, 진상 손님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이제 경찰까지 오죠. 그리고 이제 악플 달리고 신문 기사에 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벌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대상 분석 관리라는 것을 획득하는 거예요. 대상 분석 관리 획득. 네, 그걸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걸로부터 이제 그 돈이라는 것을 이제 획득하게 되죠. 그러면 획득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자본이죠. 기초 자본. 기초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본 그러면 돈만 자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돈만 자본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몸이 튼튼해야 노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신체 자본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지식이 뛰어나야 내가 지식을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지식 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인맥이 좋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귀인을 만나거나 또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잖아요. 이걸 사회 자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돈은 이제 경제 자본이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말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내 말을 얼마나 잘 컨트롤 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설득을 잘 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통제하는 언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언어 자본이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본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자본이 필요해요. 그쵸. 그런데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 그럼 나는 노동 일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내가 어릴 때부터 몸이 건강하지 않아. 그러면은 나는 운동도 할 수 없죠. 그럼 나는 지식 자본을 축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알아야 해요. 아주 더 어리다면은 부모가 도와줘야 하고, 이제 20대 정도면은 상관없어요. 20대에 뭐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몸이 약해서 일을 해봤더니 계속 못해. 그럼 난 직업을 바꿔야지.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한 지식이라든가 그거와 관련된 어떤 기술을 다시 획득을 해야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다음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보고 의사를 하라 그랬어. 난 너무 무서워, 피가. 그러면은 내가 의대를 다니다가 나는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럼 그걸 그만두고 내가 그럼 뭘 잘할 수 있지? 그것에 대한 다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난 요리하는 게 내가 맛있게 먹는 걸 되게 좋아했어. 그리고 이렇게 뭐 꾸미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 음식 이렇게 꾸미는 걸.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식당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그냥 프랜차이즈 이런 거를 한다 하더라도 음식 맛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음식을 못하면 프랜차이즈도 망하거든요. 그럼 내가 그럼 뭐 어떤 훈련에 대한 무엇을 할까?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 그러면 돈을 들여서 남의 시간을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배울 수 있는 어떤 요리 선생을 만나서 한다든지, 또는 내가 몸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괜찮은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제 다시 그때부터 심리와 관련된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그쪽으로 유능한 사람을 만나서 기술을 배우고 훈련 과정을 거친다거나, 그런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결핍은 두 가지를 낳아요. 하나는 탐욕. 굉장히 상반적인 건데요. 그쵸? 네. 또 하나는 자해. 이거 무서운 건데요. 결핍인데 왜 자해일까요? 자, 먹는 게 결핍이 되면은요, 폭식이라는 것을 해요. 그럼 그거는 자해가 되지. 그쵸? 뭐 자해는 뭐 크게 다를 게 없고 탐욕이에요. 그러면 탐욕을 갖게 되면 탐욕은 무엇을 부르냐 하면은요, 포기를 불러요. 자, 내가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수모를 당했어. 그러면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7천억. 그러면은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목표로 인해서 스스로 포기를 한다는. 그쵸. 조금 하다 보니까 뭐 터무니없고 사람들이 다 터무니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를 부르지. 또 하나는 실수를 하게 되죠. 내가 100억을 이제 벌겠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내가 그만큼 벌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사기를 한번 쳐볼까? 아니면 절도를 한번 해볼까? 대충 배워서 뭐를 해볼까? 크게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한번 해볼까? 주식이 탐욕인 게 아니고요.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자, 700억 벌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을 간다고 생각을 해요. 부산 갈 수 있죠.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부산을 가는 거하고 수원을 가는 거하고 또는 압동산을 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준비 자체가 다르죠. 근데 나는 부산 가고 싶어. 그런데 호주머니 돈이 없어. 난 걸어서 부산을 갈 거야. 이게 탐욕이라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 달에 부산 갈 거야. 그럼 징검다리를 하는 거지. 돈을 모으지. 그쵸? 그 다음에 몇 박 며칠 갈 거지?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부산 가구도 남죠. 나 일본 갈 거야. 그럼 좀 더 나은 계획을 해야 되겠죠. 돈이 더 드니까. 뭐 그런 식의 뭐 어떤 계획을 하고 그런 행위의 과정을 이렇게 밟아간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탐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결핍 때문에 나는 그냥 부산 갈 거야. 난 부산 너무 가보고 싶었어. 근데 그때 나만 빼놓고 다 갔어? 근데 난 못 갔어? 이런 식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돈을 막 벌 때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해요. 무엇을 관리해야 되냐면 사람을 관리해야 되죠. 나 자신을 관리하고 내가 고용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는 내가 어디에 고용이 됐다면 위에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설득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설득할 수 있어요. 밑에 사람을 설득하거나 관리를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관리할 수 있죠. 시설도 내가 시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 관리를 하고요. 내가 다루는 물건도 내가 그 물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관리를 할 수 있고 기술이 있어야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기 싫은 사람들은 어려워 이러죠. 뭐 어려워서 포기를 하면 그 사람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선택은 자기한테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저도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라는 게 있죠. 재생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즐겁게 쓰지 않으면, 내가 또 푹 쉬지 않으면, 그 푹 쉬는 동안 어떤 그 번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즐겁지 않아요. 그런 식의 어떤 관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면 이제 흥부놀부 이야기에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흥부는 놀부한테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제 정신을 차렸죠. 정신을 차려서 한겨울 동안 굶으면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봄이 왔어요. 어느 날 제비가 왔어요. 제비가 왔는데 제비가 왔을 때 흥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제비야, 후여 아서라 아서, 집을 짓더라도 좋은 데다가 지어야지 우리 집에 지었다간 장마철에 둥지가 휩쓸려가기 딱 알맞다. 내 너희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니 부디 부잣집 찾아가 튼튼한 집을 짓거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제비가 그냥 지어 계속.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 집 찾듯 기어이 둥지를 지으니 하는 수 없구나. 그럼 우리 한 식구가 되어 살아보자꾸나 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아무도 내게 손 내밀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웠던 나하고 똑같거든. 고통스러운 현재 나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도와줬죠. 그리고 이제 제비가 나쁜 일이 생겼다가 또 이제 다리가 뱀 때문에 뱀 피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흥부가 그걸 고쳐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박씨 하나를 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 박씨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씨앗이라는 것은요, 박씨뿐이 아니라 끝이고 시작이에요. 그쵸? 씨는 처음에 어떤 씨를 심어서 그게 이제 자라가지고 나중에 씨가 되잖아요. 그쵸? 모든 열매에는 씨가 있잖아요. 그게 풀이든 나무든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결과예요. 결과면서 또 다른 시작이죠. 그래서 박씨는 흥부가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굉장히 기쁜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전에는요, 누구한테 의존해서 살려고 해서 관찰하지 않았어. 씨를 키우는 거에 대한 어떤 정보 획득에 대한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씨앗을 하나 심잖아요. 심으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심어야 가장 잘 자랄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할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을. 그러면 땅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물에 대해서 알게 돼요. 강물과 샘물은 달라요. 그러면 샘물하고 강물 중에서 어떤 게 더 잘 자랄까요? 그 예전에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강가에다가 지었던 거로 강물이 더 잘 자라요. 그쵸. 유기물이 더 많거든요. 샘물은 너무 깨끗해. 그래서 유기물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깨끗한 물보다는 탁한 물이 씨앗한테는 더 좋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박씨뿐이 아니라 다른 농작물을 이렇게 이제 관심이 생겼으니까 보면 계절에 따라서 다른 농작물을 심는다는 것도 배우게 돼요. 그렇죠. 봄에 심는 농작물이 있고 여름에 심는 농작물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김치, 김장김치를 담을 배추는 여름에 심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성이라는 것을 배우죠. 물도 열심히 주고 또 거름도 열심히 주고 어떤 거름이 더 좋을까? 그러면 잡초도 뽑아주고 그러면 잡초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또는 뭐 어떤 거름이 더 좋을까? 풀만 했더니 뭐 요런 어떤 사람이 이제 풀 가지고서는 퇴비를 만들어. 그럼 거기에다 왜 동물에 배설물을 섞나요? 라고 물어봐. 이걸 섞어야지 더 잘 섞고 발효도 잘 되고 또 그 배설물이 들어가야 더 잘 크지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단순히 박을 심어서 이렇게 키운다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의 옛 이야기에서 홍부가 그냥 씨앗을 심었고 저절로 박이 자란 것처럼 생각했던 거는 그 옛 이야기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였네요. 그쵸. 왜냐하면은 그냥 푹 심으면은요, 잘못 너무 얇게 심으면 새가 물어갈 수도 있고, 그쵸? 또는 썩을 수도 있어요. 너무 물이 많은 데다 심으면.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옛 이야기가 아이들한테 읽히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삭제가 되고 정리돼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적고, 여기에서 이제 박이 3개가 열리잖아요. 이 박이 3개가 열린 것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박 3개에서 뭐 돈이 막 쏟아지고 쌀이 쏟아지고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돈 버는 거하고 상관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흥분을 읽으면 흥부가 착해서 복을 받았구나. 그쵸. 그냥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씨를 하나 심어서 그 과정을 이제 뭐 순도 이렇게 좀 질러주고 가지도 올려주고 위에 지붕에다 올렸고 그게 떨어질까봐 밑에다가 버팀목도 대고, 그 부분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쵸.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싹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그 박 3개에서 나오는 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냥 박에서 쏟아져 나온 게 아니고요. 이 박이라는 결과가 이 박씨를 심어서 키우는 동안 다른 것들을 관찰하고 경험하고 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박에서 5+2가 나와요. 쟁반에 5개가 나오잖아요. 쟁반에 5개가 뭐가 나오냐 하면 백옥병하고 호박접시하고 산호접시하고 흰 종이봉지하고 금 종이봉지가 나오죠. 그 백옥병에는요, 눈이 맑아지는 개안주, 눈이 맑아지는 술이 담겨 있고요. 호박 접시는 우리가 먹는 그 호박 말고요, 그 나무 송진, 소나무 송진으로 만들어진 보석이 호박이거든요. 그 호박 접시에는 말 자라게 되는 개언초가 이제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접시는 산호 접시인데, 산호 접시는 귀 열리는 벽이롱이라는, 벽이롱이 이제 조금 있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 벽이롱이라는 게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흰 종이 봉지에는 담겨 있는 것은 안이 죽는 불사약이 담겨져 있고요. 금색 금종이 봉지는 안이 늙는 불로초가 담겨져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는
용 자물쇠가 달린 반다지만한 괴가 있고 또 거북이 자물쇠가 달린 벼루집만한 괴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2에 두 개의 괴가 첫 번째 박에서 나와요. 그러면 재밌는 게 백옥병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흙이 다지고 물 섞어서 다져서 불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게 백옥병이잖아요. 자기인 거죠. 그쵸? 그러면 그 백옥병이 흥부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형으로부터 그 분노에 휩싸이고 그런 것들을 거쳐서 눈이 맑아진 거죠.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어. 인간이라는 존재들, 그 다음에 어떤 이물과 저물에 대한 물이라는 존재, 환경이라는 존재, 대상 분석이 가능해진 거예요. 대상 분석이 눈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백옥병에 담긴 계안주라는 뜻이에요. 물론 다른 이야기들은 중에는 계안초루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계안주예요. 그 다음에 호박은 소나무의 땀 또는 피예요. 왜냐하면 수액이니까. 그쵸? 어떤 상처가 나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땀 또는 피예요. 그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땅 속에 묻혀서 더러운 것은 다 이제 썩고 이제 남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말 잘하게 대한 개원초인데 말을 잘한다는 것은요 머릿속에서 할 말 안 할 말을 걸러내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쁜 일이 생겨. 그렇잖아요. 호되게 당하죠. 그래서 비난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뭐 단점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이 실수했을 때 아이고 속상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제 이게 말 잘하게 되는 개연초거든요. 이렇게 딱 이제 눈이 맑아졌어. 저 사람 너무 힘들어. 내가 좀 도와줄까? 이게 이제 개안주 플러스 개연초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산쟁만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이제 귀 열리는 벽이롱인데 벽이라는 것은 깨질 벽이에요. 예, 한문으로 깨질 벽. 그 다음에 귀이. 그 다음에 롱자는요 캄캄하다, 어둡다, 귀먹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롱자가.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귀가 먹었어. 형이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가 그러고 사람들이 낄낄 거려도 귀를 막고 있다가 이제 귀가 열렸지. 이제 들을 줄 알게 되는. 그쵸? 남의 말도 듣고 그 다음에 남이 말을 하는 거에 행간 그 숨어있는 무엇도 듣게 되고 내 마음속의 말도 듣게 되고 내 처에 눈빛을 보고 안쓰러워하는 건지 비난하는 건지 차마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눈으로 보는 말, 귀로 듣는 말, 보이지 않는 말 이런 것까지 듣는 게 벽이롱이거든요. 근데 왜 산호 접시에 담겼냐? 산호는요 동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식물인지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동물인데 재미난 게요. 귀하고 뇌하고 없어요. 산호는 먹는 거하고 배설만 있어요. 산호가 먹는 잎하고 배설하는 항문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벽이롱을 거기다 이렇게 담는 거죠. 근데 그 산호가 죽은 거잖아요. 산호 접시면 그게 죽은 거지. 그러면 이제 벽이롱이 되는 거지. 그쵸? 귀도 없던 게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뇌도 없던 게 이제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 사무 접시가 사실은 그럼 이전에 흥부 그쵸. 그쵸. 그 이 세 가지는 흥부의 과거에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벼씨를 심고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상황이라는 것들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흥부는 정말 다양한 삶을 살았네요. 그렇죠.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들이죠. 같은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흰 종이 봉투는요, 무슨 뜻이냐면 종이 봉투는 종이잖아요. 종이에, 그러니까 종이 봉투 말고 종이에 담기는 게 우리가 가장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종이에 담기는 건 지식. 그렇죠. 글이죠. 또는 이제 요즘에 새로운 지식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새로운 지식은 SNS, 예. 핸드폰, 예. 그쵸? 노트북 이런 것들이 같은 거예요. 근데 흰 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지식이에요. 인과 응보 이런 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런 것들이 그 종이 흰 종이 봉투에 담긴 아니 죽는 불사약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죽는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잖아요. 죽으면 관계가 단절되는 거잖아요. 내가 기본을 지킨다면 기본 윤리나 관계에서의 선을 넘지 않는다거나 비난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기본이잖아요. 그쵸? 그게 흰 종이 봉투에 담긴 아니 죽는 불사약이에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원하지도 않는 거 막 주고 이게 이제 없어진 거지.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쵸.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종이 봉투는요, 종이에다가 금을 입힌 거잖아요. 그런 것은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에요. 새로운 지식. 요즘 이제 뭐 새로운 지식들 옛날 과거와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학이지, 실학. 실학에 해당하는 옛날에 이제 뭐 성리학이 흰종이 봉투라면은 실학이 이제 금종이 봉투에 대한 정보, 기술,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이라든가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옛날에는 다루는 방법, 사람을 다루는 방법 이런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다루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금종이 봉투에 있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뭐 AI나 뭐 챗GPT 같은 그런 거가 되겠죠. 그쵸. 새로운 것을 계속 본다면은 나는 아니 늙죠. 왜냐면은 늙은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SNS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 말 너무 좋은데 선생님, 뭔가 새로운 세상의 뭔가를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 그쵸. 그쵸. 여기에서 이제 흥부놀부에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원래 이 이야기에 처음에 원전이 되는 게 1940년대인데 말만 지금 요즘 말로 이렇게 바꾼 거였거든요. 옛날의 말은 좀 지금 말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제가 빼면 안 되는 개안주 뭐 또는 개언초 이런 것들 말 잘하는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하고 이제 어떤 뒤에 이제 뭐 말 같은 것들만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940년대 책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판소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거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옛날 사람들은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부놀부의 얘기를 겨울에 일거리가 없을 때 전해 들으면서 이제 서로 이제 지혜를 익히고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북이 자물쇠가 달린 용 자물쇠가 달린 반다지만한 것에 쌀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생계와 관련된 어떤 괴예요. 근데 이 용 자물쇠라는 용에 해당하는 용무늬가 있는 자물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용마하도라고 해서 선천에 해당하는 그 옛날에 그 주역에 해당하는 그런
거에 대한 용마 하도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은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쳐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뭐 신지식이라서 진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들으시면 되고,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동서남북에 어떤 것이 있는지, 뭐 북쪽에 산이 있다면 북쪽에 산이 있으면 바람을 막아주는구나, 또는 뭐 동서풍이 불 때는 뒤에 산이 있으면 좋구나, 뭐 또는 앞에 뭐 남쪽에 산이 있으면 이렇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일종의 대상 분석인 거네요. 환경에 완전히 그것에 대한 대상 분석을 익히지 않으면 동서남북에 있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바뀌잖아요.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을이 왔구나, 단풍이 들었어. 그러면은 이제 내가 겨울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추수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에 대한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용마 하도에 대한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거북이 자물쇠가 달린 벼루만한 괴선 돈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거북이는 천천히 가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큰 거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 위에서 이렇게 밑에 내려보면은 개미는 안 보이고 사람이 개미만하게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주 작게 보이지만 그 작게 보이는 그것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진에 해당하는 저 멀리 무엇이 있는, 장애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보이고 뒤에 무엇이 있는지도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작은 변화지만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부동산에 관해서 어떤 교수가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아파트 가격이 인구의 수가 달라지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은 너무나 한참 걸리는 아주 작은 변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한 10년 전, 20년 전에 뭐 하면 인구가 괜히 많이 줄었지만 올해하고 내년에 인구수가 주는 게 그렇게 푹푹 줄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돈에 대한 거예요. 아주 멀리서부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어떤 변화가 와서 내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아야 돼 라고 해서 소련과 냉전이라는 것 때문에 중국과 손을 잡게 돼서 세계화라는 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손을 잡았어. 그래서 중국하고 손을 잡았더니 이제 일본이 까불어.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죽여버려. 뭐 이런 식의, 그게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을 죽이고 나면 반도체는 어떻게 해? 그럼 한국 한번 살려볼까?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은 팍팍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지만, 일본의 망함, 또 너무 쉽게 기술을 획득했어요. 왜냐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일본을 키워준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익히지 못하고 그냥 받아서 뭐 한 거에서 이제 미국이 그냥 손을 떼니까 나는 이제 갑자기 내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갑자기 이제 무슨 횡재를 한다거나 이런 돈의 흐름이라든가 그것은 정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우리의 뭐 변화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읽는 것을 있어야만 큰 돈을 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거북이 자물쇠가 달린 벼루지. 그쵸. 그러면은 흥부는 어떻게 그것을 형성했을까?
자, 뭐냐면 제비가 저쪽에서 왔잖아요. 먼 데서 온 세네. 그쵸. 철새네요. 그쵸. 그래서 저쪽에 있는 지식을 이제 알게 된 거야. 그게 바로 이제 거북이와 관련된 어떤 신지식에 해당하는 금중이의 지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면은 온갖 물건에서 비단 또는 뭐 귀한 옷감음이라는 것은 못이나 뭐 또는 마나 뭐 이런 걸 수 있고, 모피는 이제 동물이죠. 뭐 그 다음에 금과 은, 진주, 호박, 옥, 다 다른 거예요. 금은 채굴한 거고, 은은 재련한 거고, 진주와 호박은 원래 생명이었던 것이 이제 화석이 된 것이죠. 옥은 흙이었던 것이 이제 뭐 변화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이나 또는 신분 상승에 대한 높은 사람들, 상류층 사람들과 내가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인적 자본, 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돈이 없어져도 금과 은을 팔아서 쓰면 되고, 옛날에는 뭐 비단 이런 것, 모피 이런 거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것이 없어져도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수단, 그런 것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담을 세간살이, 그쵸?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집 지을 재료. 여기서 집 지을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센 장정들과 남녀 하인이에요. 내가 혼자 돈을 벌고 혼자 일을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집을 짓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런데 내가 돈이 생기고 금은이 생기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써서 내 신체의 자본을 내가 일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적 자본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원래 회사의 회장이 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죠. 근데 회장은 무엇이 돼야 되냐 하면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때의 눈, 그쵸?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평판을 읽을 귀, 그쵸?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명령어,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용문이 자물쇠가 달린 괴, 그 다음에 더 글로벌한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거북이 문양의 자물쇠가 있는 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기술을 익히지 않고 돈을 벌겠다는 것은 사기꾼 신부가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죠. 하면 되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위에 꿈만 있으면. 그게 이제 안 되는 일이죠. 그거는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어떡해.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뇌를 바꾸거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쵸? 근데 한 몸 안에 뇌와 마음이 있죠.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보통 이제 심장에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저도 심장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즘 그거를 뭐 많이 밝힌 뭐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심장에 있는 뇌와, 왜냐면 막 뛰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심장이 천천히 뛴다는 것은 내가 정말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심장이 안 뛰거든요. 천천히 뛸 거 안 뛰지는 않지. 천천히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욕도 없어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죠. 그래서 우울증이 정말 중요한 건 약 먹는 것보다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내가 우울증이 있어. 그러면은 나는 치료받을 돈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운동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5분이라도 앉아 있고,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5분도 못 앉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눕는 방향을 바꿔서 누울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바꿔요? 일어나서 바꾸거나 뭐 엉치로 해서 바꾸거나. 그러니까 이게 방향의 문제가 아니고 몸을 움직인다는 뇌가 몸이 움직이고 심장이 움직이면 너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아, 얘 바뀌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뇌 가소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걸을 수 있으면 조금 더 많이. 이제 그 다음은 조금 있다가 이제 서비스로 저번에 보너스 줬잖아요. 이번에도 보너스로 이제 줄 거예요. 기대되네요. 그쵸? 그럼 이제 뇌 가소성이라 그래요. 뇌를 바꾸는 것을 뇌 가소성이라 그래요. 뇌 가소성에 대해서 뭐 깊게 알고 싶으면은 쳐보면은 다 나와요. 책도 나오고. 뇌 가소성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잘 먹어야 하고, 잘 먹어야 머리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래야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먹기 싫어. 그러면 치유를 받을 어떤 행위를 해야겠지. 분석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뭐 치유의 작업이 필요하고. 그 이제 내가 그래 내가 이래서 먹기 싫었어. 이래서 움직이기 싫었어 해서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제 내가 움직이기도 하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도 좀 찾아 먹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하고 그 섭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약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당장 약을 먹어야 되면 약도 먹어야 되고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은 먹어야 해요. 근데 약만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치료도 병행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죠. 그 대신 제대로 된 이제 치료자를 찾는다거나 제대로 된 방법을 찾는다거나 뭐 그럴 필요가 있죠. 제가 이제 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보너스로 이제 한 번씩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 걸. 포기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 포기하는 순간.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아직까지 이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고 정말 잘 버텨온 거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 변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안 먹어지면은 또 이제 치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움직이고 공부하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나쁜 일도 생겨요. 그러면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입단속을 잘해야 돼. 나 돈 많아. 돈 많이 벌었어.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쵸? 막 몰려들 거거든요. 그럼 내 돈을 이제 남한테 내가 거절 못하는 인간이야 내가. 그걸 알았어. 그럼 부동산에 묶어놓거나 정기 예금에 묶어놓거나 뭐 채권을 사거나 주식에 묶어놓거나 물론 아무 때나 사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 놓으면은 못 주죠. 남보다 더 무서운 게 나예요. 내가 적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내가 그때부터는 돈 벌고 싶겠지. 그렇잖아요. 먼저 준비는 내가 남한테 뜯기지 않도록 뭔가를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너스. 내 가소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출발을 이제 정해. 나는 집 밖에 못 나가. 집 밖에 나갈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아. 침대에서는 좀 일어나서 집안을 걸어 다닐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내 침대가 출발지야. 그 다음에 오늘은 부엌이야. 그럼 오늘 이제 부엌까지만 갔다 와. 내일은 거실을 거쳐서 부엌을 가서 와. 그 다음
모레는 화장실을 들러서 화장실 안 가고 싶지만 화장실 들러서 부엌을 갔다 와. 그 다음에 부엌을 갔다가 화장실을 가서 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걸 집안에서 해요. 그쵸? 그게 뇌의 가소성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변화. 목적이 변화예요. 목표도 변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 밖에 나갈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갈 수 있을 만큼의 목적지를 정해. 집 앞에 마트야. 가는 길을 바꿔서, 오는 길을 바꿔서, 또는 어느 날은 가는 길과 오는 길을 같이 해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조금 더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럼 더 멀리 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길과 오는 길, 또 오는 길도 또 다른 여러 가지 갈래길이 생기잖아요. 멀면은 갈래길이 생겨요. 그래서 가는 길은 뭐 만약에 개천이 있다면 개천 옆을 이렇게 해서 다리를 건너서 오거나, 또는 이제 오늘은 징검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변화를 주고, 그 대신 무엇을 하냐? 더 좋은 거. 관찰을 하는 거예요. 뭐를 관찰해? 나를 산책하면서. 주변을? 예, 주변을 이렇게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관찰을 해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아, 어제는 학이 있더니 오늘은 오리가 있구나. 지난달에 오리 새끼가 없었는데 오리 새끼가 생겼네. 와, 엄마는 천천히 가는데 새끼는 빨리빨리 가는구나. 그러면 관찰이라는 건 결국 세상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뇌가소성도 있어요. 뇌가 막 움직이는 거야. 눈이 그거를 보면서 흥부가 관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흥부가 했던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갔어. 그럼 오늘은 마트를 한번 가봐야지. 산책을 해서 이제 마트까지 이제 가.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것까지는 하는데 오는 것까지는 못 걸겠어. 그러면 가는 건 걸어가고 오는 거는 버스 타는 걸로 정해요. 그럼 이제 갔어. 가면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어. 정말 서서히 조금씩 그렇죠. 포기하지 말 것, 변화할 것. 그러면 흥부가 부자가 된 것처럼 뇌가 바뀔 거고 심장이 바뀔 거예요. 왜냐면 심장 박동이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뀐다니까요. 니체가 8시간을 걸었대요. 그래서 철학자가 됐어요. 그 니체의 그 산책로. 그쵸. 그 다음에 걷다 보면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해요. 저의 아이디어 뱅크도 화장실하고 산책이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명상이에요. 산책이 명상이거든요. 명상 중에 움직이는 명상이 산책이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여러분 모두 부자가 돼서 저한테 날리세요. 부자가 됐다고.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